이 수포자의 길, 저처럼 저희 아이는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오늘 네. 매거진 투데이 잘 오셨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수포자들을 위해서 네. 또 조언을 해주실 조한호 교육 전문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주한호입니다. 수학 통역사요? 네. 수학도 영어나 국어처럼 언어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어면 당연히 어려울 때 통역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대한민국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근입니다. 네, 맞아요. 처음 들어봐요. 아까 들어보니까 네. 수포자 얘기가 막 나오던데 예. 그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안 들을래?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일까요? 이 정도는 정답 3! 빙고. 그런데 잘 제가 맞췄어. 답을 여쭤본 게 아니라 예.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뜻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언어인데 12 나누기 4가 있다면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결국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아까 3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답을 얘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배워왔던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12개 볼펜이 네. 있는데 네네네. 네. 볼펜 있어요? 네. 저는 구슬이 있어요. 약간 문제로 접근이 돼버리네요. 어쨌든 이거를 네 개의 묶음으로 나누면 네. 몇 개의 이제 묶음이 탄생하냐 뭐 이런 그런 게 의미도 아닐까요? 있지만 네. 또 하나는 12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4가 몇 번 들어가냐. 예.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똑같은 개수로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될 때는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나누기 쓸 거거든요. 네. 수학은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나누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초등 배운 것도 다시 중학교 때 또 쓰고 고등학교 때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언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 답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외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어떤 뜻인지 알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좀 복잡해지면 논리적인 것들을 길러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길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답을 막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12 나누기 4를 여쭤본 거죠. 근데 예. 네. 이거를 하려면 예. 가장 먼저 나누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두통제 하나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두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네. 나누기의 의미 뭐예요? 나누기의 의미 네. 등분 어, 몇 등분을 할 것이냐? 피자 그거 아니에요? 네. 8조각. 맞습니까? 예. 그 의미? 그러니까 수학에서 나누기를 할 때 모든 것들은 다 정의로부터 출발하고 거기로부터 정리가 나오고 개념으로 확장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정의가 없다면 확장돼 나갈 수 없고 정의를 모르는데 실력이 쌓아져 나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쭤본 거를 딱 그러면 잘 모르겠다 딱 했을 때 나누기가 정의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누기의 정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생각을 출발할 그 출발점을 못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누기라고 하면 나누기의 정의가 같은 수의 빼기가 몇 번 뺐는지 세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라고 이렇게 정의를 제가 내렸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12 있겠네요. 나누기 예. 4 그렇다면 네. 12에서 4를 몇 번 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3번.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언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학도 언어이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대한민국에 수포자가 왜 있냐. 힘든 거 아니고 고등학교 가서도 다 수포자들은 다 이거예요. 글을 읽고 수학의 문제를 보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대답을 하라고 하니까 아까
12 나누기 4는 외워서라도 대답을 할 수 있었지만 예, 나머지 예. 것들을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없었으니까 뭐 고민하는 척하다가 때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암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뜻을 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안다면 응용까지 가능할 텐데.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 예.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이해시켜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푸네? 그러니까 너 이해가 좀 적은 거야. 그래서 학원 가서 또 보내요. 그럼 학원 가서 또 이해시켜요.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도 이해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기술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나누기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확장된 지식을 쌓아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나누기의 정의를 가지고, 즉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이쪽 생각에서 머무르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뭐 문제를 이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해를 시키면 수학 문제 나누기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가르쳤는데 12 나누기 4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누기의 정의를 몰라요. 그래도 뭔가 들어갔겠지 하고 문장제 문제를 막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푼다면 글을 보고 다시 12 나누기 4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12 나누기를 쓴다는 얘기는 네. 못 찍은 거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아무리 푼다 하더라도 문장제 문제 수백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나누기의 개념이 잡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드리는 이제 겁니다. 수학 통역사님이시잖아요.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식 자체를 그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한 채 문제에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 말은 예. 국어가 머리 나빠서 못 하나요? 그렇다고 그건 안 아니죠. 하잖아요. 예. 수학이 머리 나빠서 못 한다라고 하는 정도면 정말 나빠야 되는 거고 국어도 머리 나빠서 못 할 정도라면 정말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머리 나쁜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수학을 포기하게 된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도 수포자 대열에 굉장히 많이 합류된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냥 보통인 사람이 제대로 공부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들과 체제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네. 연산이라든지 네. 어떤 개념이라든지 네. 요 두 가지가 기중이 돼야지만 뭔가 네. 중심을 잡고 문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교육이 아까 제가 나누기의 정의를 얘기했듯이 네. 수학 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섬이 없다면 수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수학이 무엇이냐 요거부터 알아야 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는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이 얘기가 그 한마디로 얘기할 텐데 이 얘기만 몇 시간을 설명해도 아마 그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 정의대로 얘기하면 연산과 개념을 가지고 수학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아이의 집중력과 논리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수학 교육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이거를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니면 이거를 다 거꾸로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누기의 정의로 가지고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12 나누기 4 같은 문제를 잔뜩 풀면서 나누기의 정의가 잡히고 개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네. 이런 것처럼 지금 교육이 이 정의대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포자의 문제나 아니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거는 보통 아이 공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아이가 가는 길을 머리 좋은 아이가 못 갈 리 없어요.
지금의 상황은 뭐 그냥 열심히 하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해서 된다면 아마 이 방송 제 얼굴 벌써 보자마자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연산이랑 개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각각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연산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어로 말하면 가나다라예요. 가나다라를 국어 공부하면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라고 묻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수학도 연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산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무엇이 완전한 거냐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네. 개념은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만 수학 실력이 자라요. 그러니까 개념 안 가르치고 뭐 문제를 풀으라고 막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애가 다 멍 때리거나 가만히 있고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개념을 가르치고 아이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뭐 자꾸 편법이 동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수학 통역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초등학교 때 이제 개념을 또 잘 잡아야 되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12년 동안 수학을 배우는데 맞아. 손을 놓는 순간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어려워지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손을 탁 놨거든요. 네. 이 수학이 암기 과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막 공식 외우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수포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암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많이 그러시는데 네.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은 그 수학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되지만 기술로 푸는 거를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이유가 없어요. 왜? 라고 했을 때 기술은 대답이 없어요. 당연히 이유 모르는 거는 당연히 애워지지도 않고 애워진다 손치더라도 일시적 현상이죠. 만약에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러죠. 시험 보면 다 잊어먹는 수준. 딱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학 실력은 하나도 안 자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아니 기억나는 게 없는데. 예, 백지가 되죠. 그냥 시험 딱 끝나면은 새해집니다. 예. 분 말씀하셨던 이 연산이나 개념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훈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학부모라서 와닿습니다. 네, 제가 방법, 진짜 how to. 그러니까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연산이나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앱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따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먼저 갖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유튜브에서 수학 공부 잘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놨으니까 거기서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하겠구나라는 자기 확신이 들 때 네. 그때 뭐를 해도 해야지 아무거나 한다면 방향성을 잃은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개념을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수학도 재미가 있어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아이 보고 풀라고 그래요? 네. 그럼 아이가 풀겠죠. 네. 그러면 아이의 실력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거의 그 수준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알려줘서 아이가 푸는 것을 3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공부냐면 개념을 아이한테 줘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인 개념을 주고 이 개념에만 의지해서 문제를 네가 풀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힘들어도 네 수학적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줘라.
근데 간혹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못 풀겠는데요. 라고 그렇죠. 하면 제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알려준 개념으로 다 풀어. 네가 해. 라고 하다가 그렇게 보니까 안 알려준 개념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줘. 네가 풀 때 모르는 개념이 있어서 네가 못 푼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안 알려준 거야. 다시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다시 풀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힘들든지 말든지 알아서 풀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야- 헤쳐나가는 법을 그렇죠.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학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을 때 자기 실력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아이가 어려운 거는 다 초토화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가는 길을 꽃길만 놓으려고 그래. 어려워? 내가 쉬운 거 알려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애 실력 하나도 안 자라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의 저희 교육 방식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좀 궁금한 게요. 네.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이런 공부법을 알게 되셨는지, 예를 들어서 난 어릴 때부터 원래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 학생이었어. 뭐 이러셨나요? 그랬죠. 오. 저는 그 왜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진도 안 나가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보면 전데. 그럼 계속 질문하고 쉬는 시간에 또 질문하고. 교무실 찾아가서 질문하고. 정말 최악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학창 시절에 있던 질문들을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재수 없겠지만 저는 초중고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었던 대답들을 대부분 그 당시에 못 들었고 제가 나머지 그 질문들을 제가 다 찾아서 아이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죠. 공부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질문하는 양의 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도 아이 뭐 학원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해보고 개념에 대해서 네. 같이 좀 알아가면 아이도 수학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계획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야 뭐 학생 수학 잘하는 거 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당부드리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네. 나중에 가다 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잘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등학교, 고2, 고3에 정말 수학을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로 내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의 통계는 딱 하나입니다. 개념을 씹어먹을 만큼 잘하는 아이가 끝까지 잘하는 거지 문제 잔뜩 푸는 아이들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을 하나 딱 꺼내놓고 수학책 꺼내놓고 떠들어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입으로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힘들다 하더라도 맨날 만점 맞는 재수 없는 놈이 그런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고3 때 아이가 듣겠는데 어머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쉽게 수학에 접근하는 법을 오늘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조한호 수학 통역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